9위입니다. 여야도 못한 일 내가 하겠소.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론의 문매를 맞다가 오랜만에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시점도 참 공교롭습니다.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천상철 차장, 그 전에 오늘 통과된 세월호 시행령법 핵심만 짚어주세요. 짧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좀 깁니다. 이게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는데, 예. 뭐 대충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당초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했던 이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조정실장으로 바꾸고, 예.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정부 원래 안에서는 이 43명과 42명이었던 이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과 36명으로 수정한 게 주요 내용입니다. 공무원 수를 더 늘리게 된 거죠. 이 부분이 핵심인 겁니다. 그 부분 핵심인데 지금 저희가 한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주제를 풀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박원순 시장이 여야 못한 일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국무회의란 자리란 말이에요.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도 참석을 하나 봐요.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구성원은 아니지만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정부 정책이나 또 서울시의 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견을 필요하면 주재하는 사회자의 발언권을 신청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발언권을 얻어서 배석자 형태로 본인이 모두 발언 전에 얘기했다는 얘기인데, 천상철 차장, 네. 박원순 시장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일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상정은 됐는데, 이게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오랫동안의 논의를 걸쳐서 만든 이 여러 가지 법안들, 시행령이 좀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높이는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서서 이 부분이군요. 조정을 해보겠으니 일주일에 말미를 달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빨리 국회에서 의결되는 게 좋으니까 빨리 처리하자 이랬는데, 나한테 일주일의 시간을 주면 내가 한번 해결해보겠다. 해결사 역할을 자처를 한 겁니다. 해결사 자처했는데, 전원책 변호사님, 예. 단도직입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이거 조정하고 해결사 될 수 있습니까? 힘들겠죠. 지금 세월호 유가족의 그 분노를 다스릴 방법이 아마 박원순 시장에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이 지금 시행령 의결 현장에 나가서 내가 할 테니까 일주일 말미 달라는 것도 그것도 지나친 말씀 같고요. 지나친 얘기다. 문제는 시행령을 두고 지금 유가족들과 그리고 그 정부 간의 갈등이 벌어진 게 누가 조사의 주체가 되느냐는 그 문제 아니에요. 바로 그 핵심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유가족들이 그 중심이 되어서 이 실체를 밝히겠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 이런 뜻이고, 정부는 그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고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에게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부에게는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이런 좀 수용할 부분은 수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오늘 뭐 어느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만은 파견 공무원 숫자를 많이 줄이지 않습니까? 13명이나 뭐 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앞으로 파견 공무원이 독자적으로 거기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파견 공무원에게 너무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확신 같은 것은 유가족에게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박원순 시장이 오늘 작심한 듯 국무회에서 얘기를 한 건 말이에요. 시점도 공교롭고. 근데 뾰족한 방법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글쎄요, 국민들은 쉽게 납득은 안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유가족과 또 이른바 세월호 이제 특조위에서 요구했던 게 시행령 10개, 그러니까 10가지 요구사항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중에 7가지를 정부가 수용을 했습니다. 물론 유가족이나 특조위 쪽에서는 아직도 정부가 지나치게 주도권을 행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정부도 나름대로 국가 운영에 이게 지금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하는데, 그럼요. 이게 무슨 민간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부도 책임성이라는 게 있고, 또 정부 운영의 기본 원리와 원칙에서 아주 완전히 벗어나서 이렇게 가기는 어려운 또 그런 한계도 있었을 건데,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이제 세 가지가 말하자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걸 갖다가 서울시장이 해서 정부가 지금 이 두드리는 자리에 이런 시간에 와서 사실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하고 과연 저 얘기를 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죠. 이것은 지금 본인의 대권 정치를 하고 있다. 또 네, 서울시장으로서 정말 의견 개진의 의사가 있었다라면 지금 이 쟁점이 알려진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그러면 정부 쪽에 의견을 개진을 해서 내가 서울시장으로서 뭐 이런 생각이 좀 든다라고 의견을 개진해서 했어야지 지금 이것은 결국은 보여주기밖에 안 된다. 보여주기밖에 안 된다.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기고 이런 지금 뭔가 하나로 해서 실제로 조사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여도 야도 못할 일 내가 하겠소 박원순 시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박 시장 말고도 세월호 시행령을 통과를 놓고 야당도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방금 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법 시행령이 수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지십시오.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지금 얽혀있는 사안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정신이 없는데 일단 문재인 대표도 모든 책임 또 대통령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정치권 전체가 석고대죄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이랬으면 선박 입출입법 같은 법안 제대로 통과시켰으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이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도 정말 못난 정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못난 정치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이 시행령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어떤 첨예한 사건의 본질은 못 들어가고 말이죠. 겉핥기 보여주기식만 하는 거 글쎄요 우리가 계속 비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지금 뭐 인터넷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박 시장이 지금 세월호 시행령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서울광장 여기 지나요 광화문 광장에 그 천막 있잖아요. 천막도 정말 서울시가 제대로 된 그 규칙을 적용하면 저런 천막도 어떤 철수를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는데 정말 어떤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계속 어떤 약자 코스프레, 약자들을 돕는 어떤 이런 모습만으로 해서 본인의 이미지 정치에만 이렇게 가서는 책임 있는 행정가라고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은 뭘지 궁금합니다. 순위 바로 확인합니다.